자, 이동근 부장님, HLB 던져놓고 가지고 숙제를 남겨놨네요. 관심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팩트만 정리하자면 허위 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회사는 어제 소명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유하신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또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조금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뭐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뭐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회사의 어떤 주장과 또 이제 그 일단 당국의 어떤 이런 그 증권 당국의 어떤 이런 또 주장이 서로 좀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좀 신뢰 훼손.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뭐 이게 잘못되고 완전 잘못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뭐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회사의 발표가 약간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이제 그 신뢰를 잃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가 먼저 좀 일단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사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저는 일단 여기서 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뭐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아직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런 쪽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추이는 봐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뭐 제목 갖다 사이즈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이즈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의 장을 보면은 물론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수익률 격차가 3개월 수익률 격차가 지난달까지 18.5%가 났는데 역사상 봤을 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20% 넘어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마지노선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갭을 줄이고 있어요. 이번 달 들어서면 갭을 줄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3,200 정도의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의 분위기는 좋았다는 거지. 이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은 뭐 우리가 올해 들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도 뭐 우주항공주라든가 또 이제 뭐 소비주라든가 뭐 이런 쪽의 강세들 또 이제 또 미디어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 이런 쪽의 강세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불에 붙인 것은 역시 IT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런 수많은 IT 중소형주,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제의 흐름은 철저하게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지지를 한 특히 이제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비롯해서 바이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그럼에도 됐죠. 불구하고 막상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 업종의 힘이 좀 발휘가 되고 있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IT 이런 중소형주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속출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 로테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주 쪽으로는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지금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외국계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미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비중이 60%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만큼 미국 시장은 지금 뭐 3대 지수가 전부 신고가니까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점점 이런 그 고가를 찍는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이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도 좀 이제 서서히 좀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께서 그렇다면 그럼 뭘 사야 되느냐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저는 중소형주를 고를 때는 첫 번째 일단 특히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적을 보셔야 돼요. 네. 아무리 중소형주라도 물론 테마주 좋은데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특징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소형주 외국인 기관들이 잘 안 사는 게 일반적인데 종목이 작은데 외국인이 사네 기관이 사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이런 중소형주를 사시는 분들은 종목의 선정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패턴이 조금은 변화를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쉬운 회사, 그렇죠. 알기 쉬운, 익숙한 회사 그런 것들이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대형주들은 이슈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LG전자도 오늘 아마 목표가가 상향이 된 레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어제 미국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 뭐 닛산하고 이제 협상이 결렬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누굴 택할 거냐? 또 현대기아차는 뭐 여전히 이제 저는 남고 폴스바겐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폭스바겐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사이즈 로테이션 말씀드리는 거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작년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익률 내기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뭐 사고 많이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도 그렇고 사가지고 작년에 만약에 뭐 한 10% 수익률이 쉽게 났다면 이제는 1, 2%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저는 뭐 향후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에 조금은 돌리실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자, 비트코인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어요.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형태로서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뭐 화폐도 종류는 많죠. 뭐 달러도 있고 뭐 각국마다 통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축 통화인 달러의 기준을 봤을 때 뭐 어제는 좀 반등을 좀 하긴 했어요. 채권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렇죠. 형태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 자산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터뜨린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과 제조업의 일부 굵직한 회사들 다들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죠. 참 이게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야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지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자산 가격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네. 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달러 뭐 돌파했고 뭐 지금 연내 10만 달러 갈까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만 5만에서 10만 원. 네, 그냥 쉽게 2배 띄우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런데 이게 항상 뭐 이런 또 자산 가격이라는 탄력이 붙으면 또 이게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앞에서 머스크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불을 지른 거는 머스크 역할이 크다는 거죠. 네. 뭐 최근에 머스크가 참 불 지른 게 많습니다. 이것도 일론 그렇고 머스크,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팬덤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접근을 할 때 이런 뭐 투자라든가 접근을 할 때 일단 뭐 자기가 이제 좀 우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것처럼 네. 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따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뭐 BTS로 네. 이제 그런 걸 꼽던데 일반적으로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굉장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같은 스탠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는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전망을 과거에는 정말 뭐 비관론 또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낙관론이라든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치고 올라온 그래서 이제는 팽팽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결국 저는 뭐 조금은 향후에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순댓국도 비트코인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뭐 한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뭐 좀 더 빨리 또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하라 다뤄봤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관심되는 리스트 상위들 또 알아보고 그다음에 레포트 정리하고 갑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항공우주 테마가 조금 약세를 나타내는 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스페이스X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링크가 발사가 됐는데 인공위성 배치는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발사체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그러지나 또 이렇게 의구심들인데 뭐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뭐 국내 뭐 우리 저희 일발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도 많이 서둘러야 되는 거고 19일 우리 시각으로는 19일 오전에 아마 그 이슈가 생길 텐데 미국 나사의 이제 5번째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제 화성의 대기권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거를 아마 대규모로 중계를 할 거예요. 뭐 잘 안착하면 물론 안착하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되면은 또 그렇겠지만 안착하길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건 올 한 해 뭐 상당히 큰 이슈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단기로 너무 보지 마시고. 네. 뭐 사실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그 키워드 갖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아까 원자재 얘기해요. 원자재 뭐 이건 뭐 앞에서 워낙 저희가 또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차피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제 구리 가격 어제 뭐 얘기 많이 나왔을 것이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결국 앞에서도 잠깐 그런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금 유동성이 확장 지속되는 흐름이라면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또 중동의 약간 지정학적 그렇죠. 불안도 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있고. 얘기고 이제 뭐 사우디가 계속해서 뭐 감산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줄고, 유가가 움직이고 이러면은 유가가 지금 뭐 이제는 $60가 아니고 80달러, 90달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오랫동안 거기 그 가격을 안 가봤기 때문에 좀 이제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과거에 그 정도 가격에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정유라든가 화학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생각을 서서히 해보실 때가 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런 그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결국은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저도 그런 리포트들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이런 거 용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이제 그렇죠. 수요 창출에 의한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산의 머니의 이 플레이인지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냥 적당한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긍정으로 보는 것이 그렇죠. 맞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은 이게 경제 회복의 시그널인과 동시에 결국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제조업의 어떤 원가 비용은 증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구리 가격 오르고 또 뭐 이제 니켈 오르고 뭐 주석 오르고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그 원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서의 어떤 이런 절묘한 이게 결국 어떤 정책적인 그 이제 향후에 나와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고 네. 뭐 이제 그런 것이 향후 어떻게 보면 증시에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앞에서 저희가 뭐 다뤘지만은 이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아마 시장에서 회자가 될 거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제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하고 급등을 한 것처럼 네. 뭐 똑같아요. 이제 지금 오늘 뭐 음식료 주가들이 오늘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구리 가격이 들썩거리면은 통상적으로는 뭐 풍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연 가격도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고려 아연, 금 가격은 지금 뭐 주춤거리고 있지만 뭐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또 무슨 기업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얘기하는데 뭐 니켈 관련돼서 뭐 현대 BNG 스틸 이렇게 하고 예. 구리는 이제 전선업체들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 전선업체들이 이제 구리 현물을 재고를 좀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선업체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대한전선이 좀 유명했는데 이게 요새는 좀 뭐 전선업체들 뭐 지금 보면은 뭐 LS, LS. 이런 종목들 뭐 아무래도 좀 눈에 띄죠.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네. 자, 하여튼 전선 관련주 저희 그 자료가 많군요. 여기 나오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전선 관련주에서 화면에 지금 쭉 뭐 나오고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저가주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현물 구리 이걸 좀 많이 잡아놓고 그것이 이제 또 자산가치 재평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도 해봤고 한 2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호가들 또 특이한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 호가를 보니까 어제 분위기가 좀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지 골판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뭐 신대양 재지라든가 대형 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쿠팡 이슈를 계속 예, 계속 지금 쿠팡 이슈가 정말 일주일 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쿠팡은 로켓 관련주인데 그리고 이제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어제 이제 올랐던 구리 관련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좀 특이 효과가 있으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뭐, 85,000원대 효과는 좀 나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장 초반에 좀 강의 지수가 많이 오르다가 장 중반 이후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기수 관련해서는 3,200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200 근처에 가면은 조금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춤하는. 아, 참 그 얘기 안 해. BTS. 빅히트. 네, 우리 빅히트가 뭐 최근에 뭐 워낙 이동국 부장님의 또 주력. 워낙 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좀 저 장 개장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제 10%가 올랐는데 거의 사실 뭐 계속해서 이 빅히트는 모르겠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은 저는 물량을 좀 절반 정도는 줄인 조절하는 것도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팬덤 문화. 팬덤 문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결국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일단 조금 이제는 조금 이제 차익 시전도 좀 필요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